자, 오늘은 급등 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매법 강의를 진행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뭐 이제 다른 강의는 진행을 했어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매매하세요.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한 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은 예외적으로 급등이 이렇게 나올 때 눌림에서 단타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승률 높고요.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변형도 많이 가할 수 있고 숙련도에 따라서 이 디테일이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률 역시도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효과적인 단타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눌림 단타라서 이 방법은 손익비가 좋아요. 그냥 눌림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살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죠? 눌림 매매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내가 요 눌림에서 산다고 해서 이게 눌림이 아니고 하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눌림이 끝나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눌림이 아니고 하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나는 산다고 샀는데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물리고 손절나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줄 매매는 이런 단점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왜냐면 급등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캐치하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차트가 어떨 때 사는 건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죠. 그리고 이제 눌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때 중요합니다. 저점을 한 차례 만들어줘야 해요. 저점을 요렇게 한 차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눌림에서 만들어준 요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요 선으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지만 다음으로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바닥을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을 요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 첫 번째 눌림의 저점을 이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시점에 이탈을 해줬다 그죠?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야 돼요. 바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자, 첫 번째 저점을 이탈했다가 바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첫 번째 눌림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트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자, 요 자리가 있죠. 요 자리를 이탈했다가 이번에 다시 말아 올려준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아랫꼬리를 함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종의 트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저점을 이렇게 이탈함으로써 하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한 숏 투자자들을 전부 물먹이는 무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롱 투자자들도 뒤통수를 때리는 무빙입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상승 힘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강해진 상승 힘을 가지고 첫 번째 눌림에서 만들어준 요 고점, 제가 아까 표시하라고 했던 요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눌림을 탈출하고 이 이전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승세의 연속성이 컨펌되는 자리입니다. 즉 진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상승을 확인하고요. 눌림을 확인하고요. 눌림을 탈출하면서 다시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는 걸 컨펌할 때 이때 진입을 하는 매수 전략입니다. 자, 당연히 그런 만큼 승률도 높고요. 상승폭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손익비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은 어디로 잡으면 되냐?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손절을 잡아야겠죠? 손절은 당연히 요 구간을 손절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요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까지 내려주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매매 전략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간별로 분할을 해서 보면서요. 승률을 높이는 이 디테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요 상승이죠. 상승 페이지 구간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상승폭이 기본적으로 크게 나와야죠. 상승폭이 기본적으로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이게 중요한데요. 자, 상승이 나올 때 이거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 하나가 빡 나오면서 올라준 상승보다도 뭐가 더 좋냐면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꾸준히 상승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세의 연속성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번 튀어버린 친구들은요. 매수세가 연속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양봉 나와준 친구들은요. 매수세가 앞으로도 꾸준히 나와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 하나로 이루어진 상승보다 여러 날에 걸쳐서 상승해주는 편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 눌림 페이지에서 승률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들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눌림폭이 작아야죠. 왜냐하면 눌림폭이 너무 크잖아요. 이러면 상승폭 자체를 훼손하게 됩니다. 상승세의 연속성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눌림폭은 작은 게 좋고요. 그 눌림폭 내에서도 이 첫 번째 눌림보다도 이 두 번째 눌림이 작은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눌림이 작아야 훨씬 더 추세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재상승 페이지 세 번째 구간에서는요. 첫 번째 눌림에서 만들어준 요 고점 자리 있죠. 첫 번째 눌림에서 만들어준 고점 자리 제가 아까 항상 표시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면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을요. 미적거리면서 돌파하는 게 아니고 시원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주는 경우에 훨씬 더 상승이 세게 그리고 잘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구간별로 승률을 높여주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구간별로 나눠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어떤가요? 상승 페이지 첫 번째 구간은 상승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 하나로만 나온 것도 아니고 꾸준히 상승폭이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럼 이제 눌림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쭉 떨어져주면서 첫 번째 눌림 구간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 구간도 만들어주면서 이 첫 번째 눌림 구간에서 만들어준 고점을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사면 될까요? 자, 요 구간이 첫 번째 눌림의 고점이다, 그죠? 요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했다면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서 또 지지받고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에요. 왜냐면 첫 번째 눌림보다 두 번째 눌림이 너무 컸어요. 여기를 살짝 이탈해주고 다시 반등이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번째 눌림 구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시 재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폭이 세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도해 볼만 하긴 하겠으나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손절폭도 상당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비적으로도 막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 첫 번째 상승폭 어떻게 나왔나요? 쭉 나와주면서 꽤 괜찮게 나왔죠. 자, 눌림폭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 번째 눌림이 이렇게 발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눌림 발생해줬으면은 여기 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눌림의 크기가 어떤가요? 첫 번째 눌림과 비교했을 때 작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눌림에서 발생한 저점을 살짝 이탈해줬다가 바로 복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 세 번째 재상승 구간에서도 첫 번째 눌림에서 만들어줬던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세 가지 조건을 다 완벽하게 채워준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잡았다면은 이렇게 쭉 올라주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었겠죠.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상승이 나왔고요, 눌림이 나왔지만 눌림폭의 매도세가 약했고 다시 재상승으로 들어오면서 추세가 강해지는 구간에서 다시 잡아서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시면 상승폭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눌림폭 나왔고요. 두 번째 눌림폭 작게 나오면서 여기 살짝 이탈해주고 다시 반등.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했다면 무난하게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전 차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요 눌림폭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여기를 손절로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매수 자리고 손절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서 손절이 나도 그렇게까지 폭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이전 차트를 보시면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눌림폭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손절이 난다고 하면은 손절폭이 좀 컸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손익비를 조금씩 따지면서 내가 비중을 얼마나 넣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바로 디테일이라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 급등 이어지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단순 눌림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눌림 구간을 탈출할 때 매수세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는 그 타이밍에 잡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승률 높고요, 손익비 좋고요, 매수 타점도 직관적이라서 잘만 사용하시면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 대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